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습니다만 역시 뭐니 해도 붉게 물든 화려한 가을 단풍, 그리고 맑고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딱 올려다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저희는 또 이 미세먼지를 몰아낼 만한 그런 시원하고 맑은 정보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오늘도 변함없이 피플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이때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네.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가 광주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이 시작을 알리는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네.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전이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시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시구자의 뭐 해태 시절부터 네. 김웅용 감독 전설이죠. 현재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 김웅용 감독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감독이 던지나 보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제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죠. 근데 시구를 함에 있어서 이분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 챔피언 필드 규장이 거의 떠나갈 듯한 이제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 시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게 됐는가? 실은 이것은 약속된 사안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때 선거를 하고 인증샷을 올려라. 그래서 인증샷이 가장 많이 올린 그 지역의 연고지의 프로 구단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 시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가 광주였었고 연고지인 기아 타이거즈에 시구를 하러 가려고 했었었는데 때마침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1차전에 시구자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뭐가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 누구도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몇몇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야구 광으로 또 소문이 나 있고요. 거의 동네 사회인 야구까지도 진출할 정도로 야구 실력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수 선수, 이제 지금 코치죠. 김정수 코치와 함께 시구 연습도 이제 상당히 했었는데 사회인 야구 시절에 변호사 시절이었죠. 4번 타자에 아주 강타자였던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상당하시죠? 그러네요. 표정도 여유로워. 저게 꽤 먼 거리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났고 어제 또 이제 장면 중에 하나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야구 관람을 하다가 치킨을 먹는 이런 또 대통령 먹방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또 장면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또 장면도 나와서 검색어에 한동안 뭐 치킨, 문재인 치킨 뭐 이런 검색어도 포털 사이트 상위에 오르기도 했었던 좀 장면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또 가을 야구의 축제를 온 국민이 즐기는 그런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치맥하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시구 이게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야 굉장히 흔한 장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구를 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5명. 실제 시구를 했던 것은 7번밖에 안 되는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 그런 게 대통령 시구였는데요. 가장 먼저 시구한 대통령 역시 예상은 했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구를 했었는데 당시 때 전두환 대통령 때는 굉장히 딱딱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시구를 했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시구를 했었고 가장 특이한 시구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저 던지는 사진만 나오지만 그 저때 장면을 보면 2003년이었는데 로봇이 나오네. 로봇이죠. 카이스트가 만든 로봇이 올라와서 공을 건네고 그것을 받아서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구를 하는데 굉장히 잘 던졌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었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서 마운드가 아니라 네. 앞에서 던졌던 그런 대통령의 시구들,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국민과 했던 약속. 네. 국민들은 뭐 설마 내지는 했었나?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네, 경우도 있었겠지만 네.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인, 성매매, 성폭행까지 정말 수사를 하면 할수록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일가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어제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이영학 씨의 계부가 어제 경찰 3차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 네. 이게 정말 실화가 맞는지 또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소름이 오싹오싹 돋는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계부라고 하죠. 계부가 이 비닐하우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자살 소식이 일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들으니까 다들 뭐 네티즌도 그렇고 이게 맞나? 뭐 이럴 정도로 충격적인 그렇죠. 사건이었는데요. 예. 저 계부, 의붓 아버지는 실은 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최초 시작이 됐을 때 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그 며느리의 자살 사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자살을 한 이유가 저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이영학의 부인이 자살했다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원인을 제공한 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 계부는 일관되게 성폭행은 아니었다. 강제성은 없었었다. 자신이 그 며느리가 자기를 유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계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결말이 났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내가 죽음으로써 뭐 밝히겠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일단 외관상으로는 자살로는 보이지만 정확한 사연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곧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부와 최 씨간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이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숨진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렇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성폭행 사건만 암축을 하면 피해자인 며느리도 이제 자살, 또 가해자인 계부도 자살로 일단은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고 수사도 아마 오늘 중으로 종료가 될 그럴 예상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영학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이영학은 부인이죠. 부인 자살과 관련해서 자살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인이 자살하려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놔뒀다는 거죠. 예, 놔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게 또 문매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서울 중랑경찰서 아주 뭐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무려 8명의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그럴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엔 그 이영학이 살인을 했던 그 여중생 김모양 있지 않습니까?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 어머니가 경찰청에 최초 신고를 했을 때 굉장히 적확하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딸이 상황 자체를 이영학 집에 놀러 갔고 그 이영학의 딸과 같이 있다. 빨리 그 집에 뭐 가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진술했었고 이 사안을 접수했던 경찰청도 굉장히 정확한 대처를 했다. 즉 뭐냐면 코드 1으로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코드 1이 뭐냐면 코드가 뭐 0부터 7까지 있어가지고 5, 6은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코드 0는 정말 위급한 사건. 코드 1은 굉장히 그것도 상당히 위급한 사건이고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받은 이제 중랑서에서는 코드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놨다는 것이어서 당시 신고가 있었을 때만 그때까지만 출동을 해도 이 여중생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번에 이 중랑경찰서에 대해서 강한 징계 조치가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비난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 여성이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톨게이트 사고, 하이패스 사고라고 이제 검색어를 치면 많이 나오는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을 한 겁니다.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반경 이제 전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그 하이패스에 잘못 진입을 한 거예요. 하이패스는 안 달고 있는데 그래서 통과를 하니까 이 여성 운전자는 당황을 했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이제 통행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업소가
이 같은 편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길 건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여성이 영업소를 찾아가려고 저 가드레일을 건너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는 지금 그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건너고 있네요. 예, 이제 대형 고속버스가 오게 되면서 바로 이제 사망을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나왔었는데 참 이게 계속되는 그런 참변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속도로는 보행이 금지되다 보니까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도 과실로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요금소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 확실한 건 고속도로의 무단 횡단은 실은 100% 보행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상에서의 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과실치사가 적용이 안 되는데요. 앞서 화면에 보셨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위치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톨게이트 주변에 있는 그쪽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현재 제한 속도가 이 30km로 돼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진입대 양쪽부터 시작이 되죠. 30이라는 게 써 있어서 저 고속버스가 과연 30km를 지켰는지 그래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63km라고 주장을 했네요. 강력 반발을 하면서 저 고속버스가 속도만 지켰다면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매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톨게이트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위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본인이 하이패스를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퍼지지가 않는데요. 관련 사고가 벌써 5년간 200건이 넘었습니다. 맞네요. 우선은요. 가장 먼저 여기 방금 영업소가 나왔지만은요. 이제 본인이 꼭 저 영업소에 가서 이걸 해명해야 됐다라고 할 경우에 다 지하 통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영업소에 갈 때 지하로 가지 지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셔야 되고 더 권하고 싶은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본인이 하이패스를 안 달고 있는데도 그 길로 가서 잘못 갔다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냥. 실수는 그냥 가시고 빠져나오는 빠져나오는 구간에 가면 요즘에 다 그 CCTV 이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이걸 양심적인 거죠. 양심적이어서 저렇게 무리한 되는데 시도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무리한 시도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더 바쁘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서도 그냥 빠져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기는 나중에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하면 집으로 그 미납 고지서가 또 오게 됩니다.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두 번째 잘못 들어가면은요. 일단은 멈추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진입하다가 뒤쪽으로 후진을 맞아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대학교의 식당에서 파는 뼈 해장국에서 들어있어서는 안 될 게 또 발견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북의 모 대학교 식당에 학생이 SNS를 통해서 올린 이제 사진 한 장이 일파만파 여파가 퍼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해장국을 먹었는데 거기서 나온 저 수도꼭지죠. 그 옆에다가 이제 꺼내 놓은 겁니다. 저걸 사진을 일단은 찍어놨었고 뭐 저 때까지만 해도 저 사진을 올리고 그러려던 마음은 없었나 봐요, 제보자는. 근데 그 다음 날 자기가 또 가봤더니 또 똑같은 해장국이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네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 사진을 올린다라고 했고 저기 올리면서부터 저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들을 위한 식당인데 수도꼭지 해장국이라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영화인들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종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근데 이 대종상 시상식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참석상 또는 대충상 등의 오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54회니까 50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뭐 최고 오래된 영화제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이제 이 불공정성, 이 배우 선정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오해를 받았고 그 오명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배우가 참석을 안 했죠. 참석을 안 해서 참석만 하면 상 탄다, 뭐 참석상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골 탈태, 리부트,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목표과 함께 올해 대종상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참석률은 높아졌습니다. 뭐 설경구 씨, 손예진 씨 다 참석을 했었는데 배우들의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좀
참석률은 상당히 좀 저조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였습니다. 네, 대종상 앞으로도 정말 영화인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드론이 이제 택배한다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산골 꼭대기에 있는 거나 뭐 어촌이나 그런데 이 드론 택배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과 다음 달이면은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무게 2kg 남짓한 물건을 매단 드론이 정부 세종청사 상공을 날아옵니다. 세종시 우체국에서 출발한 드론은 약 1km를 날아 산업통상자원부 인근 잔디밭에 무사히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방금 내린 이 드론은 수동으로 원격 조정한 게 아니라 입력된 좌표에 따라 스스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비자가 택배 주문을 하면 드론 터미널에서 드론의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고 관제센터에서 GPS를 통해 드론이 입력된 코스로 비행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10kg짜리 물건을 싣고 왕복 2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일주일간 전남고운근 선착장에서 4km 거리에 있는 등량도까지 실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론 배송 기술 개발엔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을 비롯해 LG U+ 같은 국내 민간 기업도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릎 아픈데 뭐 댕길 수도 없고 하늘에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 정부는 앞으로 산간 지역으로 시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등 드론 택배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가을 하늘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많은 분들 여행 계획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추추 MC는 여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먹거리죠. 사실 그렇죠. 뭐 식도락이 빠지면 너무 섭섭하죠. 네. 자, 그렇죠.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까? 쭉 읊어드리면 정성 곤드레밥, 영월옹심이, 충천 닭갈비, 대천 돌대맹맹이, 안동찜, 닭전주, 밑반, 남은 저탕, 담양, 떡갈비 등등. 말하기도 정말 벅찰 정도로 각 지역마다 대단하십니다. 명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려면 그 지역을 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굿모닝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그 맛 그대로 재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쫙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 그리고 김태우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태우 아나운서는 이런 날이면은 저녁부터 굽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요리일까요? 첫 번째 요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국의 명물 요리를 여기서 다 먹어볼 수가 있다니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불금이잖아요. 그렇죠. 불금하면 뭡니까? 불금하면 불닭? 불금하면 치킨이죠. 치킨. 네, 치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요리는 속초의 닭강정. 속초 닭강정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는 사실 속초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속초에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그 시장 가면 있잖아요, 그죠? 시장 가면 있죠. 중앙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나서 동네에서 한번 사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역을 가야 그 맛이 난다는 또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오늘부터는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안 가시고 집에서도 속초 닭강정 맛을 비슷하게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만들어보세요. 빨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생닭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닭은 너무 큰 거는 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800에서 한 1.2kg 정도짜리를 준비를 하셔갖고 작은 닭. 이렇게 절단을 해오세요. 거기서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거죠? 다 해주시니까 해오신 다음에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 밑간을 하실 때 막 비법이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비법이 엄청 많으신데 왜 그 닭 같은 경우는 이걸 염지라고 네네, 뭐 염지도 하시고 염지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속초 닭강정 비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튀기면
안에 있던 재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바삭해짐이 생기게 되는데 예. 이게 간을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안에 있던 수분이나 이런 게 너무 뭉쳐져가지고 닭이 눅눅해져요. 그러니까 바삭한 비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바삭한 비법은 밑간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신기한 건 이 네. 속초 닭강정을 거기서 사와요. 맛있으니까. 맞아요. 집에 가면은 사실은 다 식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바삭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비법이 이제 밑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소금 후추 약간 하고요. 네. 양파즙이에요. 양파즙. 네. 소금 후추는 항상 들어가는구나. 소금은. 네. 근데 이때 또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강하게 하시면 튀기고 나서 짜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밑간을 벌써 왜냐면 또 좋아요. 소스도 필요하니까. 그쵸. 네. 벌써부터 먹고 싶어요. 생각인데도 정말요? 불구하고.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게 녹말가루에 버무려 주시면 되거든요. 녹말가루. 녹말가루에 많이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네요. 네, 보통 우리가 반죽 걸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담궜다가 맞아요. 튀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양념치킨. 양념치킨이고요. 이 닭강정은 식어도 바삭한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조리법이 다르군요. 조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같은 닭을 같이 네. 튀기는데 어떤 네. 건 닭강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맞아. 네, 프라이드 뭐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어떤 차이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 강정이라는 거는 그 옛날부터 이제 고급 요리에 속하는데 고급진 과자예요. 궁중 과자인데 뭐 찹쌀을 반죽 같은 걸 튀겨가지고 네. 꿀이나 이렇게 뭐 건가루에 이렇게 버무린 과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닭강정은 닭을 튀겨서 그런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이 비슷하다 해서 이제 닭강정이라고 이름을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네. 주식보다는 그냥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네, 뭐 과자로 그럴 수도 먹었군요. 있죠. 그리고 네. 여러분이 아시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네. 튀긴 다음에 양념을 바르거나 버무려서 바로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어도 먹을 수 있게 강정하고 치킨하고 다르네. 조금 달라요. 조금 그러네. 달라요. 네, 치킨은 주식이고 네. 강정은 간식이고. 그렇죠. 저는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배고파서 이거 와. 자, 그다음에 이제 녹말가루예요. 네. 녹말가루 뭐 집에 있는 감자 전분이나 뭐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번에 다 안 넣었어요. 자, 그래서 살살살살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요리를 하시다가 네. 제가 궁금한 걸 질문을 드려도 네. 요리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게 계속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빨리 먹는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다가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 네. 이제 녹말을 두세 번에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처음에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 네, 한 잘 번에 섞일 하면, 수 있도록. 네, 엉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말가루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옛날에 네. 그 라면 같은 거 부셔가지고 네. 스프 넣어서 막 섞잖아요. 네네. 그 방식이랑 비슷한 똑같네. 원리네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예. 보면 얼마나 화장이 잘 됐나, 분장이 잘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하얘졌다. 오. 분 발랐네. 이렇게 치킨이 분 발랐어요. 야. 이렇게 해서 마치 찹쌀떡 뽀얗다. 같은. 네네 이렇게 해서 느낌이네요. 놔두시고요. 이걸 네. 또 맛있게 튀기시려면 네. 얘를 좀 차갑게 오. 보관을 하셨다가 튀기시면 바삭바삭해요. 아니 왜요? 우리는 튀김 이 용유의 그 기름 자체가 뜨거우니까 그쵸. 네네네. 그쵸. 우리 너무 차가운 걸로 하면은 온도와 온도 차이가 있어서 화학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온도 차가 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위험하긴 의미들이죠. 한데 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던 애들이 놀래서 밖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훨씬 바삭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화학적 논리가. 네, 그래서 이 튀김 기름은 뜨거워야 되는데 기름은 뜨겁게? 네, 튀김 재료는 아하. 차갑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이 원리는 이 네. 닭강정 말고도 다른 튀김할 때도 네, 다른 튀김 할 활용하는 때도 거예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튀김 볼, 오. 유명한 집에 가면요. 튀김 볼, 튀김 재료, 튀김 젓가락 모든 게 다 차가워요. 그리고 얘만 뜨겁습니다. 그렇구나. 또 몰랐던 하나의 포인트예요. 방법이네요. 예.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한번 튀겨주시면 되고요. 네. 그걸 애벌튀김이라고 하거든요. 네. 애벌튀김을 하신 다음에 그 속초 가보면 보셨을 거예요. 큰 선풍기 돌려갖고 막 차갑게 식히거든요. 맞아요. 아, 그것도 이제 차게 식혀 또. 네, 이렇게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걸 냉동고 안에서 만들어 보면 되게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벌튀김 하신 재료를 이제 재벌튀김을 할게요, 제가. 자, 두 번 튀기는 거예요. 한 번 네. 튀겨놓은 거예요. 자, 시간 애벌튀김 하실 때는 온도가 한 165도. 165도. 네, 그다음에 재벌튀김 하실 때는 네. 170에서 175도. 온도가 더 높게. 네,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다고 하지만 이 네. 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첫 번째부터 너무 뜨거운 온도에 튀겨버리시면 네. 겉에만 있고 속이 익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핏물을 보실 수도 있고 바삭바삭해지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온도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튀김하실 때 이제 온도를 좀 올려서 바삭하게 튀겨주시는 게 첫 번째는 160도, 두 번째는 170도에서 180도 정도. 180도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170도만. 180도는 최소고요. 180도는 그냥 돌아버리는구나. 네. 170도까지만. 바삭하게 튀겨주시고요. 소리만 들어도 좋네요. 야, 소리가 아주 그냥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맛있어 보인다. 지금 출근 못 하십니다. 이거 보느라. 어떡해. 근데 오늘 요리가 3가지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먹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닭을 튀기시면서 생긴 이 기름으로 이제 양념을 좀 만들 텐데. 이 기름을 씁니까? 맞아요. 또 소스가 필요하니까. 양념 치킨하고 강정하고 다른 차이점이 바로 또 소스에 있어요. 그래서 자, 닭을 튀겼던 기름을 이 기름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민 마늘. 속초 닭강정 집들은 다 비법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네.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기름을 그냥 두르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치킨을 튀겼던 그 기름. 그러니까 치킨 맛이 약간 남아있는 그 기름을 주시네. 그렇죠. 지금 마늘이랑 고추를 넣으신 건가요? 고추를 넣어서 향을 좀 우려주시고요. 닭이 잘 튀겨지고. 벌써 노릇노릇해졌어요. 색깔 봐, 색깔 이거 어떻게. 그냥 드셔도 맛있겠죠.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군침이 너무 나오네요. 저 주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그냥 하셔가지고. 3가지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할까요? 이거 우리가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양념. 그동안 소스를 계속 만들어보죠. 손이 뭐 2개밖에 없으니까. 그 강정집에서는 양념을 숙성해서 만드는데 집에서는 냉장고가 안 그래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숙성을 하시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 숙성하지 않고 바로 양념을 만드시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양념장을. 그래서 이제 그 향신채소. 뭐가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뭐 고추장, 케찹, 물엿.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나오는데요. 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 물은 뭐죠? 식초인가? 맛있는 향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추장, 말씀하신 거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생강이나 생강 넣고 그다음에 케첩. 아이들 좋아하죠. 케첩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이나 케첩만으로 하시면 맛이 또 안 나요. 간장. 간장이 들어가야 돼요. 기분 맛이 들어야죠. 달콤하게. 간장이 들어가면 타요. 물을 좀 넣고요. 이게 물이군요. 뭐 특별한 어떤 소스인가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그 비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조청이나 물엿입니다. 조청이나 물엿을 마지막에. 이 양념에 윤기를 주고요. 양념에 촉촉함을 주거든요. 냄새가 이렇게만 했는데 냄새가 그 소스 맛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그 소스처럼 됐죠?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그냥 부어. 부어서 달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너무 뜨거울 때 드시면 눅눅해져요. 지금 태욱 씨가 해주신 것처럼 한 개 식힌 다음에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이것도 식혀서 튀긴 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면 좋은가요? 너 혹시? 냉장고에 넣었다 하면 더 좋죠. 오케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버물버물 하시면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네,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 끝입니다. 저 땅콩인가요? 네, 땅콩 뿌릴 겁니다. 뿌리면은 되는 거죠? 네. 시간 없어요. 자, 완성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제가 여기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강정 완성됐습니다. 기가 막. 여기 중앙시장인가요? 제대로네. 와. 자, 기가 막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딱 예쁘게 접시에 담아놓고 나중에 시식을 위해서 좀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다음 음식으로 한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히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식으면은 지금 뭐 뜨거워가지고 호호 불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키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시켜서 먹으면은 기가 막힌.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약간 따뜻할 때 먹어보고 식은 다음에 지금 저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 식은 것도 한번 저희가 먹어볼게요. 식은 거 드셔보시면 집에 못 가십니다. 윤기. 바로 이 윤기. 냄새는 어때요? 냄새? 너무 달콤하면서 살짝 매콤한 맛도 나고. 이 입이 자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 아이들이 있는 집은 고추장과 케찹의 비율을 조정을 하시면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요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들어는 보셨나요?
통영 음식입니다. 통영이면 생선 요리가 굴인가요? 아닙니다. 요새 제철인 바로 고구미 요리입니다. 고구마.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도 많아요. 많으세요. 자, 요걸로 혹시 빼대기 들어보셨나요? 빼대기가 뭐예요? 빼대기. 이제 고구마를 말린 거를 빼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비틀어지니까 우리가 삐댄다 뭐 이런 표현이랑 비슷하잖아요. 빼대기 만드는 법부터 이게 바로 이제 빼대기거든요. 빼대기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로 뭘 만들어요? 빼대기 죽. 빼대기 죽.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 고구마가 금방 잘 상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려서 많이 보관을 하시는데 이렇게 도톰도톰 썰으셔가지고 채반에 널어주세요. 널어주셔가지고 생고구마를 썰어서 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상태로 말리게 되는데 며칠 말려요? 여러분이 아시는 통영에서는 거의 겨울 내내 말립니다. 겨울바람에 얼말려요. 그 반그늘에 얼말려야 돼요. 그래서 얼었다가 녹았다 해야 제맛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뽀얗게 분이 나거든요. 분이 나는 이런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맛이고요. 저는 뭘 칠한 줄 알았더니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분이 나는 고구마를 말리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랭이. 말랭이는 고구마를 삶아야 돼요. 삶거나 찌셔가지고 잘라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빼대기랑 조금 비슷하나 다른 음식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끓일 겁니다. 자, 빼대기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찹쌀을 들어가는 재료겠죠? 준비하시고 팥 준비하시고 좁쌀, 차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3개를 제가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보양식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압력밥솥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통영 가시면 거의 하루 종일 할머니들이 끓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끓이시면 집에서는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속전속결로 압력솥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러면은 얼마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빼대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불린 찹쌀 넣으시고요. 빼대기, 찹쌀, 통영의 빼대기죽. 좁쌀 넣으시고요. 그다음 팥인데요. 팥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배탈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끓여서 첨을 버리시고 팥 준비하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끓인 팥을. 물을 이제 어느 정도나 넣어야 될까요? 10배 정도 넣어주세요. 10배 정도. 10배.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압력솥에서는 한 6배, 7배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불을 켜서 10분 정도 죽이니까 이제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끓이셔가지고 1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물을 끓여왔습니다. 빼대기가 다 이제 풀어진 거예요. 색깔이 끓이니까 굉장히 은은한 색깔이에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기호대로 설탕이나 소금을 뿌려 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빼대기 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좀 드려보도록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만 주세요. 맛을 볼게요. 빼대기 죽. 좀만 먹으면 아쉬우실 치킨도 텐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닭강정. 저건 뜨거워서 제가 못 먹었고요. 요거는 빼대기 죽입니다. 고구마를 흔히 말랭이로도 먹고 구워 먹고 막 이러는데 좀 그게 지겹거나 물릴 때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건가? 달짝지근한데요? 팥 때문인가? 고구마 맛 때문에 고구마 그리고 이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국물김치. 동치미도 빠질 수 없죠. 동치미와 빼대기 죽의 조합 어떤가요? 다 드셨나요? 아직이에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고. 겨울에 고구마 드실 때 동치미 드시면 속이 뻥 뚫리잖아요. 똑같은 맛입니다. 빼대기죽과 동치미. 통영 가시면 물김치랑 주세요. 요즘 같을 때 정말 별미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고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요거 하나면은 한 끼 그냥 해결되겠네요. 죽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빼대기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벌써 마지막 요리네요. 바로 멀리 갑니다. 어디예요?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도르망. 둘이서. 도르망 없어, 네네네. 제주도 혼자 가시면 없어, 명물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길거리에서 또 유명해진 또 하와이에서도 유명했던 음식인데요. 바로 시림프 박스라는 요리입니다. 시림박.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그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고 왔어요. 그 요리입니다. 바로 그 요리를 집에서 간단하게 해드실 수 있는데요. 준비하실 거는 새우예요. 바로 대하 요새 제철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소개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 빼라. 뜨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 이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등 쪽으로.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일단. 뭐 좋은 대학 고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윤기가 나면서요. 그 탱글탱글한 걸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놈을 고르면 좋겠죠. 대안은 성질이 급해서 살아있는 대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껍질 제거하시고 내장 제거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등 쪽에 칼집을 넣어서 이제 밑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밑간을. 네, 밑간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후추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기본이죠. 소금과 후추인데 이제 화이트 후추를 하얀 후추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밥 위에 비벼 먹어야 돼요. 촉촉하게 하시려면 여기 화이트 와인. 화이트 쪽으로 다 가는구나. 새우가 하얀색이니까. 새우의 색깔을 살리려면 이 새우가 정력이 엄청 세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흰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힘을 너무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을에 남자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출장 가실 땐 드시면 안 된다고 하죠. 여보!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밑간이. 밑간을 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할 뉴스에 김영욱 MC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셋째? 자, 팬에 버터를 두르시고요. 버터 두르기만 했는데 냄새가 좋아요. 자, 그다음에 마늘이에요. 마늘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요. 이거 포인트가. 네, 그렇죠. 갈릭 시림프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마늘은 워낙 몸에 좋으니까. 양파도 이제 넣어주시고 마늘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진짜 듬뿍 넣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 소스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맛있더라고요. 재웠던 새우를 화이트 와인까지 다 기가 막히다. 네. 어떻게 요리마다 다 이렇게 다른 냄새로 매력적일 수가 있죠?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진짜 경상도에 강원도에 제주도까지 푸짐하네요. 그래서 새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요. 남았습니까? 성질이 급하죠?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빨리 먹고 싶네요. 그래서 새우 이제 색깔이 익기 시작하면요. 마지막에도 달짠이 맛있잖아요. 달짠. 짰잖아요. 조청입니까? 아닙니다. 꿀입니다. 꿀입니까, 이번에는? 꿀을 드립합니다. 꿀 드립. 네, 꿀 드립. 커피 드립보다 더 달콤한 꿀 드립. 네, 꿀새우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에 파슬리 다진 걸 좀 뿌려주세요. 파슬리. 향이 또 좋겠네요. 네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맞아요. 밥 위에 올려 드시기만 하시면 밥을 놓고 이거 올리면은 슈림박스 덮밥. 그렇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성품. 준비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먹어봐야 돼요. 드셔보셔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시식 시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처음에 속초 닭강정. 속초 닭강정. 네. 어떤가요? 어떤가요? 뭘 물어봐. 원래 이런 건 또 손으로 먹는 게 또 제맛이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맛있겠다. 맛있죠?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는 이게 매콤한 맛 뒤에 달콤한 맛이 뒤따라오니까요. 자꾸 손이 가네요, 이거.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아까 식은 것도 맛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맞아요. 자리를 식어도 바삭하다 그랬잖아요. 과연 그럴지. 요거는 제가 미리 생방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50분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바삭해요. 거짓말 안 하셨네. 선생님께서. 오래 지났는데도 바삭해요. 이게 약간 이제 튀김의 비법이었죠? 사실 빠졌어요. 여기는 레몬즙을 꼭 뿌려요. 새우에 이렇게 해서 비벼주세요. 너무 고소하고 또 와인이 들어가서 그런지 또 굉장히 상쾌한 맛도 있네요. 한 숟가락만. 슈림박스. 오늘 제가 3가지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전국의 명물 요리가 이어지는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65일 여성들의 관심사 다이어트. 예쁜 몸매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무조건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채소 많이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삼켜서 5kg가 또 찌면 요즘에 나오는 항산화 커피 이거 해서 먹기도 하고. 덴마크 다이어트 아니면 GM 다이어트. 안 먹어요 저는. 안 먹고 빼야 돼요.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건강도 지키고 아름다운 몸매로 변신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무려 27kg 감량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수경 씨. 다이어트 성공 후 뷰티 바디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며 그녀의 인생도 달라졌답니다. 최근에는 1:1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미녀 트레이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데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거의 80kg까지 이때만 해도 막 팔뚝살이랑 막 허벅지, 뭐 배 정말 숨겨져 있는 곳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현재 53kg으로 27kg을 감량했지만 학창 시절엔 몸매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늘씬한 몸매로 여성들의 워너비가 된 그녀. 그렇다면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점심 식단에 답이 있다는데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식단. 달걀 프라이에 오리고기 그리고 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 식단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일단은 일반식이에요. 사실 보충제도 전혀 안 먹고 있고요. 한식 위주로 이렇게 건강하게 챙겨 먹고. 다이어트 비법은 한식 식단.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를 위해 밥을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좀 무리하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그런 거를 전 절대 터치를 하진 않아요. 제가 하루에 활동했을 때 양과 필요한 그 양을 제가 도시락에 맞게 싸우거든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의 식단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달걀 프라이, 밥, 방울토마토, 김치, 콩자반 마늘절임, 오리고기 그리고 우유인데요. 한식 식단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현미 단백질은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물성 단백질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탄수화물 먹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한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걸 먹게 되는 거죠. 동일한 탄수화물 컵원 중에서는 오히려 밥이 체중 증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녀가 밥 위주의 식단을 선택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 평소 식단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먹던 식단에서 조금 적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비법이었습니다. 다이어트에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운동이죠. 주부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뱃살과 옆구리살을 빼주는 운동인데요. 먼저 발끝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인 후 앉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15도 정도 뒤로 젖히고 손은 모은 다음 좌우로 옆구리를 돌려주면 되는데요. 한 번 운동을 할 때마다 10번씩 두세 번 반복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팔뚝살을 빼주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그리고 달리기 준비 자세처럼 팔을 접어 양 옆구리 옆에 딱 붙이는데요. 이때 팔 모양이 니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집안에 있는 물통이나 양념통 등을 활용해 뒤로 뻗었다 접었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팔뚝살을 탄력 있고 예쁘게 해주는 동작이라는데요. 이 동작 역시 10번씩 두세 번 반복해야 합니다. 굶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예쁜 몸매 만드세요.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그만. 이젠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세요.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고민이 있으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을철 최대의 고민은? 미용에 있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디예요? 네, 머리죠. 머리요? 네. 난리죠? 머리카락이 난리죠?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건조한 가을은 피부는 물론 헤어 관리도 최대의 적. 푸석푸석해지는 머릿결에 낙엽이 침구하자고 하겠어요.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건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는 머리도 많고. 건조한 날씨에 상처받는 머릿결. 더 이상 방치는 노! 촉촉하게 사수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없긴 왜 없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촉촉함을 꽉 잡았다는 이가 있습니다. 연극 배우 10년 차라는 이주연 씨.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주연 씨가 외모만큼 소중히 여기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배우를 하면서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비결이 뭐예요? 비결? 비결은 그냥 제 손으로 하는 건데요. 에? 손으로요? 보여드릴까요? 전지현도 울고 갈 머릿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주연 씨. 촉촉한 헤어의 비결은 머리를 감고 말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데요. 머리를 막 비벼주면 머리가 상하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물기를 수건으로 이렇게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머리카락에도 항상 보습 크림을 발라준다는데요. 세럼, 그리고 미스트, 그리고 오일로 된 거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좀 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10분이면 헤어스타일링이 완성되니까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크림의 적당한 양을 손바닥에 덜어낸 뒤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 조물조물 발라줍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를 이용해 머리를 말려줄 때도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번갈아가며 말려주는데요. 그래야 머리끝에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머릿결 더 좋아 보이게 연출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야겠죠. 머리카락 끝에만 크림을 다시 한번 발라준 뒤 드라이기를 이용해 연출해주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 롤링을 하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머리카락을 그냥 말릴 때보다 볼륨감이 살아있고 정돈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촉촉하게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바람일 텐데요. 그렇다면 올가을 촉촉하면서도 자신 있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극 배우로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필요로 하는 이주연 씨. 전문가에게 직접 스타일링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옆볼륨이 살아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옆볼륨도 발라주시는데 이 위쪽 부분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누르듯이 위쪽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볼륨 스틱을 이용해 가볍게 터치해줬을 뿐인데 볼륨이 뽕 하고 살. 네. 어때요? 머리가 풍성해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 이게 누구야? 몰라보겠어요. 자, 이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헤어스타일링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데이트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볼륨 하나로 완성되는 동안 페이스. 면접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도 스틱을 이용하면 하루 종일 정돈된 스타일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요?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붉은 컬링으로 완성되는 섹시한 스타일. 어때요? 스타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다른 사람 같죠? 건조한 가을철 놓치기 쉬운 모발 건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실 건가요? 손쉬운 10분 헤어관리법으로 가을에도 촉촉하게. 건강한 머릿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삶 속에서도 알면 득이 되는 아주 소중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면 정보가 쌓이고 돈이 되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부쩍 쌀쌀해지다 보니까 운동 없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뜨고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덧 여름이 가고 청고마비 계절인 가을이 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살과의 전쟁이죠. 안 해본 운동 없이 365일 다이어트 한답니다. 그런데 살은 안 빠져요. 바로 살과의 전쟁. 여름아 안녕. 살과도 안녕하게 해줄 수는 없겠니? 이것저것 안 해본 운동 없지만 늘 작심으로 끝나는 다이어트. 골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디슈 명품 몸매 만드는 골프 다이어트. 배우는 기간도 길고 골프는 귀족 운동이라는 편견. 그런데 최근 이 골프에 푹 빠졌다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34, 24, 34 명품 몸매의 비결이 바로 골프라는데요. 특히 뭐 팔뚝살이나 아니면 옆구리살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1년 전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데 단 3개월 만에 처녀 시절의 몸매로 황골탈퇴. 무려 5kg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데 1년 내내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주부들 사이에서는 골프가 핫한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골프는 척추 주위 근육과 동시에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근육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런 근육들의 발달 및 균형 능력 향상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매 관리에도 탁월하다는 골프.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몸매 관리에도 일정 부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골프하면 비싸고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사실은 비싼 운동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크린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저렴하게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렵고 비싼 골프를 단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살이 쪄서 수영, 요가, 헬스, 운동이란 운동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재밌어서 자주 나가고 했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살도 안 빠지고 재미도 없고 힘만 들더라고요. 전혀 처음이신 건가요? 네, 전혀. 골프는 처음이라는 주부. 정말 몸치인데 하루 만에 골프를 배울 수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가능은 하세요. 스윙의 첫 도전. 하지만 영 어색한데요. 따라따라다 보니까 내 몸땡이 내 팔인데도 내 맘대로 안 펴지고 쭉 펴지고 그대로 올랐다 그대로 내려와야지 공이 잘 맞거든요. 골프채를 줄 때는 그립감이라고 하죠. 너무 세지 않게 편하게 감싸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무릎으로 스윙을 할 때도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팔을 쭉 펴고 공을 보지 않고 스윙하는 게 바른 자세인 거죠. 내 몸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맞춤형으로 코칭을 받아야 전신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 골프가 운동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허리, 옆구리 안 당기는 데가 없고 이게 전신 운동인 것 같아요. 1대1 수업 3시간 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몸치라고 하던 김도희 주부 어디 간 거죠? 하루 만에 골프 여제로 탈바꿈했는데요. 어머 언니 나이스 샷! 그 성격과 신체 조건에 맞춰서 제가 맞춤 레슨을 하다 보니까 좀 배우신 분들이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으시죠. 그 어려운 골프를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배우는 사람의 혈액형까지 파악하는 맞춤형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단기 속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즐거움도 있는 골프로 명품 몸매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난 19일 39개 세계 도시 시장과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OECD 포용적 성장도시 캠페인 때문인데요. 경제적 불평등이 전 세계에 걸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OECD가 주체가 돼서 이런 어떤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포용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그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주로 중소기업이나 그런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급속한 성장에 매달린 나머지 어떤 인간과 삶의 질을 도외시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거의 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왔죠. 또는 그 생활임금제를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어떤 이 삶의 조건을 확보해왔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꿈을 접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높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동결이 될 수 없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건물주가 말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게세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높여달라는 대로 높여줬죠. 그때 그 상가를 임대받기 위해서 졌었던 빚을 아직도 못 갚고 있긴 해요. 대부업체 고리 자체를 한 1,000만 원 더 써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저 이름으로.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으로 경찰이랑 검찰 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고민이 많았는데요. 먼저 창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경력을 살려 창업을 했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여경수 씨.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슬럼프도 많이 왔었고 혼자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막하던 순간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창업 전문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됐다는데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현재로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자영업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창업인은 약 3만여 명.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사업을 꿈꾸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현장 체험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요. 또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자기 현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도해주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심한 경우에는 사업장 철거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움은 서울 지역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안심상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제한 등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물주가 상생 협약을 위반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상담 창구도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원금에 이자까지 1,200을 100일 안에 갚는 조건이죠. 하루에 12만 원씩. 제가 이제 한 700만 원쯤 갚다가 약간 좀 힘들어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한 3일을 못 났어요. 그러면 가게로 찾아온다든가 기다려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요. 서울시 그 눈물 그만 그 불법 대법 상담센터를 알게 됐어요. 상담 의뢰를 해서 800만 원의 부당 이익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 상황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말 기준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헬스장 환불 거부 등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창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 구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짐을 공표했는데요.
we should present a united front in the process of making a more sustainable future. We should join hands to realize Seoul implementation agendas. Thank you very much.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감히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이 어떤 OECD와 함께 다른 세계 여러 도시들에게도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완도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를 개최합니다. 완도항, 청산도 일원 등 완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모바일 스탬프 이벤트도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7 강소농 대전을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전국의 우수 강소농이 생산한 제품을 선보이고 유통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0월 26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